화천대유가 곽상도 전 의원 아들에게 지급한 퇴직금 50억 원, 뇌물이 아니었다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정치권의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가 받은 장학금 600만 원은 불법이고 곽 전 의원의 아들이 받은 50억 원은 무죄냐면서 유검무죄, 무검유죄라고 공격을 했죠. 관련 내용을 국회 상황실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제가 몸이 많이 안 좋아서 회사 이제 퇴사 의사를 밝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성과급에 관련된 부분을 다시 이제 변경할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먼저 요청하신 것도 아니고 회사가 먼저 그렇게 돈을 더 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준 거네요. 네네, 저 요청한 적이 없고요. 네,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 병채 씨가 화천대유에서 받은 퇴직금 50억. 법원은 곽 전 의원에 대한 뇌물이 아니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여전히 뜨거운 감자인 대장동 의혹의 첫 재판 결과였죠. 곽 전 의원은 아들의 퇴직금이 본인과는 무관하다고 다시 강조했습니다. 그 전에 제가 그 얘기를 못 들었기 때문에 저로서는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저한테 책임을 물어야 될 게 아니고 그 회사에서 그 회사 경영하는 분들의 관점에서 이게 옳다 그러다 하는 판단이 내려져야 되는 거 아니냐. 저하고는 뭐 전혀 무관한 사항입니다. 네, 회사 경영 차원의 결정이었다라는 건데요. 곽 전 의원에 대한 재판 결과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법원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직원, 정확히는 6년차 대리였던 곽병채 씨가 서로 삼촌과 조카로 호칭하는 친밀한 관계였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보통은 이 사이에 아버지가 끼어 있을 때 삼촌과 조카 호칭이 성립을 하죠. 50억이라는 퇴직금 액수도요. 병채 씨의 건강 상실을 고려하더라도 이례적으로 많다는 점 인정을 했습니다. 문제는 대가성이 있느냐 여부죠. 법원은 대장동 개발 사업 당시 성남의 뜰 컨소시엄 유지 그리고 걸림돌이 됐던 문화재 개발 문제에 대해서 김만배 씨의 청탁 혹은 곽 전 의원의 도움이 없었다고 봤습니다. 다만 곽 전 의원이 부동산 특위위원이었던 점은 대장동 개발과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죄 판정을 받은 이유, 병채 씨는 결혼을 해서 독립생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이 퇴직금 50억의 일부가 아버지에게 가지도 않았다라는 겁니다. 야권에서는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결혼한 자녀에게 주면 무죄고 결혼 안 한 자녀에게 주면 유죄냐라면서 국정농단 판결을 소환해서 비판을 했는데요. 뇌물 받기 전에 자식 결혼부터 시켜야 한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유라에게 준 말을 뇌물로 보고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경제 공동체로 엮으면서 왜 곽상도 부자가는 경제 공동체가 안 되느냐는 만약에 어제 법원이 내린 판단대로라면요 앞으로 뇌물 주는 방법은 다 열렸습니다. 본인한테 안 주고 독립생계를 이루고 있는 사람을 찾아서 주면 아무 탈 안 납니다. 50억이고 100억이고요.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렇게 가면 이게 나라입니까? 네, 민주당은 결국 곽 전 의원이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무죄 판결 내린 것 아니냐라면서 유검무죄, 무검유죄냐고 물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또 다른 재판과의 형평성도 논란이 됐죠. 법원이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가 받은 장학금 600만 원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봤는데 이례적으로 많은 퇴직금 50억에 대해서는 퇴직금이다 인정을 했다는 겁니다. 며칠 전 조국 전 장관 딸의 장학금 600만 원은 뇌물이라고 철퇴를 가한 사법부가 퇴직금 50억 원에 대해서는 솜방망이입니다. 아니, 솜방망이로도 때리지 않은 꼴입니다. 법조계 엘리트라면 50억 원쯤 받아도 뒤탈이 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해 보였습니다. 불멸의 신선가족입니다. 네, 곽 전 의원은 무죄 판결 예상했던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곽 전 의원에 대한 수사는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부터 시작한 수사였죠. 문 전 대통령 자녀들에 대한 저격수로 통했던 곽 전 의원. 문재인 정부 들어서 5건의 검찰 수사를 받았다면서 이건 정치보복의 일환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치보복도 어느 정도껏 해야지. 제가 검찰 수사 지금 5번째입니다. 이걸 견딜 수 있는 사람도 잘 없을 거예요. 제가 이제는 끝이 좀 났으면 좋겠습니다.
2017년부터 정권 바뀌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제가 말씀드린 이 5개 사건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수사받았습니다. 네, 곽 전 의원이 유죄를 인정받은 부분도 있습니다. 남욱 변호사에게 받은 5천만 원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보고 벌금 800만 원과 추징금 5천만 원을 선고받았는데요. 남욱 변호사는 400만 원 벌금을 선고받았죠. 당시 곽 전 의원이 국회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신분이었기 때문에 정치자금법 위반이었다 인정이 된 건데요. 곽 전 의원은 이 5천만 원이 남욱 변호사에게 법률 상담을 해주고 받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당시 남 변호사와 함께 곽 전 의원을 찾아갔다는 정영학 회계사는 당시에 이 대장동 사업 계획서도 설명할 겸 찾아갔다 이렇게 법정에서 증언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 판결이 중요한 이유, 대장동 의혹의 스모킹건으로 불렸던 정영학 녹취록이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점인데요. 정영학 녹취록에는 곽 전 의원에게 줄 돈을 병채에게 대신 준다라는 김만배 씨의 언급이 담겨 있는데요. 곽 전 의원이 뇌물 혐의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50억 클럽으로 거론됐던 또 다른 법조인과 정치인 등에 대한 수사가 더 이어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 됐습니다. 어제 JTBC 뉴스룸은 김만배 씨가 50억 클럽의 이름을 여러 번 읊으면서 계산을 하는 육성을 입수해서 보도해드렸죠. 이거 잘못입니다. 다시 잘못입니다. 최대경, 김승환, 박상도, 홍성도, 최대경, 박상도, 김승환, 권순일, 박영수, 홍성준, 이재현 등 60억이지. 최대경 350억. 320이면은 320억. 320억. 김창동. 다시 한번 박영수, 박상도, 최대경, 권순일, 홍성준. 왜 모자라지? 사람이? 또 네, 여기서 이름이 언급된 인사들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고요. 대부분 수사가 이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김만배 씨도 본인이 허언을 했을 뿐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재판부는 김 씨의 허언이었다라는 주장에 무게를 실은 셈입니다. 곽 전 의원에 대한 이 무죄 판결, 앞으로 수사를 이어가야 할 검찰 입장에서는 암초를 만난 셈인데요. 검찰은 항소하겠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역시 바탕은 스모킹건인 정영학 녹취록이었죠. 대장동 일당들이 일부 진술을 뒤집기도 했지만 법원이 정영학 녹취록의 신빙성을 좀 낮게 보면서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와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정영학 녹취록을 근거로 해서 이때까지 되어 왔던 것들, 네. 성인이고 결혼을 했고 완전히 딴 살림 살고 있는데 네. 그게 어떻게 아버지 보고 준 거냐 네. 라고 하는 건데 뭐 그러면 김용, 정진상 뭐 이런 분들은 이 대표랑 어떻게 결부를 시키죠? 아하. 저는 훨씬 더 어렵다고 봅니다. 훨씬 더 네, 이재명 대표는 내일 오전 11시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두 번째로 검찰에 출석을 합니다. 검찰은 지난번 수사보다 더 많은 200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그런데 이 대표는 지난번처럼 서면 답변서로 답변을 가름하고 또 6시 이후에 이뤄지는 심야 조사도 거부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결국 제가 부족해서 대선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모욕적이고 부당하지만 패자로서 오라고 하니 또 가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성남FC 의혹과 대장동 의혹 관련 1차 검찰 소환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정말로 혼자 다녀오겠다, 혼자 다녀오게 도와주십시오 이런 글을 올렸는데요. 출석에 동행하려는 마음은 감사하지만 그것이 갈등의 소재가 되지 않길 바라는 저의 진의를 헤아려 달라고 다시 한번 국회의원들 그리고 지지자들을 향한 메시지를 냈습니다. 정말로 간곡히 부탁드리는데 아무리 마음 아프시더라도 절대로 오지 마십시오. 우리 지지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동설한 유난히 추운 그날 새벽부터 아니 뭐 전날부터 밤새고 제가 조사가 끝나는 그 늦은 시간까지 그렇게 고통받는 거 보기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관련 소식 내일 다정회에서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유동규 전 본부장은 이 검찰의 조사 일시를 먼저 정해서 말을 했던 이 대표를 향해서 특권을 쓴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의 말을 그대로 옮겨와서 이 대표를 비판한 사람도 있었는데요. 바로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이었습니다. 국민들의 우려를 담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발언을 전달해 드립니다. 이재명 대표님, 자꾸 특권을 너무 쓰시는 것 같습니다. 일반 사람들처럼 조사에 잘 응하셔서 성실히 받으시고 재판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내일 또 중요한 재판 일정이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되어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 1심 선고가 있는데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혐의에 대한 판단이 나오는 겁니다. 권 전 회장이 주가 조작을 한 것으로 의심이 되는 시기는 2009년부터 2012년 12월까지인데요. 이 중에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연루가 된 건 2010년부터 2011년까지의 기간입니다. 지금 검찰은 이 2009년부터 2019년까지의 범죄 혐의를 모두 하나의 범죄로 보고 있는데 이 포괄 일죄로 볼 거냐 아니면 이걸 따로따로 분리할 것이냐 이 부분에 따라서 김 여사에 대한 공소시효 적용 문제도 제기가 될 수 있는데요. 포괄일죄 적용이 만약에 되지 않는다면 김 여사의 혐의 자체가 공소시효 만료로 종료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김건희 특검을 주장하고 있는 민주당 역시 내일 판결에 따라서 이 특검 속도를 낼 수도 아니면 명분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2월 10일이 되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된 권오수 일당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온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공소시효를 면해보려고 하는 여러 가지 수작들을 부리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반드시 김건희 특검을 우리가 수용하게끔 요청하고 네, 어제 공개된 SBS 여론조사에 따르면요. 김건희 특검이 필요하다는 여론 66.4%, 또 추진하면 안 된다는 여론의 2배가 넘었습니다. 여론에 힘입어서 국회 본회의를 통한 김건희 특검 패스트트랙을 추진할 수도 있겠다라는 게 민주당의 생각인데요.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 패스트트랙 카드를 다시 만지작거리게 된 건 어제 이상민 장관의 탄핵안에 야 3당이 모두 동참하면서입니다. 찬성 179표가 나왔죠. 김건희 특검법도 이재명 대표의 검찰 수사도 내일은 운명의 날이 될 듯합니다. 내일도 정회원 여러분 다정회 꼭 시청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곽상도 전 의원 50억 퇴직금 무죄 후폭풍, 민주당 조미는 정유라는 새로운 뇌물수수법